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텔 아마르나에 이어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지닌 도시 베니 하산. 이 도시에 자리한 과거 귀족들의 부와 권력을 가늠케 하는 총 39개의 암굴. 이곳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의 중요한 사료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베니 하산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 이 베니하산을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역시 이제 나일강을 타고 북으로 이제 한 30분쯤 올라가면 이제 또 하나의 비옥한 베니하산이라고 하는 이제 오릭스 놈, 즉 오릭스 주 전체 남북 36개 고대의 자치가 아니고 고대의 이 프라빈스죠. 이 도의 구역 중에서 하나인 곳인데 이제 뭐 사실 텔 아마르나도 그랬고요. 이 베니하산도 지금은 이제 소도시죠. 고대에는 그래도 지방 도시의 중심이었던 곳인데 그럼에도 이제 이 베니하산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 아브라함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벽화가 발견된 곳입니다. 자, 이제 보안 요원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텔 아마르나를 보고 저 일본 도시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 쓰게 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곳에 연락을 해서 이제 또 이제 외국인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좀 아마르나에서 늦어지는데 빨리 우리가 가야 퇴근을 한다고 굉장히 재촉을 해서 이제 이곳까지 왔고요. 자, 이곳에 뭐 티켓 끊는 곳이기도 하면서 자그마한 보안 요원이 아마 외국인이 오면 이쪽 전문인가 봐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르나를 갈 때도 미리 이제 간다고 서로 연락이 되어 있고 외국인 하나 이렇게 오는 게 그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다가 뭐 잠깐 다른 데 내려서 뭐 차 한잔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안전이 우선이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나 봐요. 뭐 소문할 정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베니하산에 현지인들을 좀 만나고 싶었었는데 것하고 즉 성경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또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보는 것하고 다른가 봐요. 예,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의 중요한 벽화가 발견된 곳을 보러 오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어쨌든 중요한 곳입니다. 화려한 그 채색의 그림들이 이 주전 2000년 전에 생활상과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지방 소도시의 이제 중심 지였기 때문에 저 벽 위쪽으로 굉장히 이 아래쪽에는 뭐 또 서민들의 무덤이 수백 개, 뭐 800여 개까지 발견이 되고 저 위에는 39개의 중요한 무덤들이 쫙 일렬로 되어 있는데 각 무덤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번 방과 15번 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조금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면 또 중요하고 전공이어서 좀 보겠다 하면 보여주는데 광활하게 흐르는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네, 자 보시죠. 참 나일강이 양 네. 옆으로는 저렇게 아주 비옥해요. 농지가 정말 우리를 에스코트를 해주고 이 보안을 지켜주는데 이 유적지 이외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앞에 펼쳐진 좀 농지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네.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어쨌든 뭐 그만큼 좀 치안이 불안한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현지인들의 좀 가정도 방문하고 싶었고 여러 좀 있었는데 또 자기 책임이고 안전하게 이제 외국인이 와서 다녀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친절했습니다. 나일 계곡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일 계곡은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특히 이제 이 무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일 계곡의 뚝 위쪽에 이렇게 그렇죠. 무덤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도 무덤이 보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텔 아마르나나 또 왕의 그 룩스의 왕의 무덤이라든지 대부분 무덤과 특히 중요한 무덤일수록
나일강에서 벗어나 위쪽 이 절벽가에 해놨습니다. 네, 이 답서 자체가 계속 언덕을 베니아산의 올라가는 무덤으로 길인데. 가면서 올라가는 예. 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수많은 여기 이제 무덤이 있어요. 보시죠, 평민들, 이렇게. 서민들의 그러니까 무덤인 이제 거죠. 서민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좀 귀족들이라든지 이 고위직들은 저쪽 위쪽에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드는데 지금 이곳에 39개의 암굴 무덤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는 아주 이쪽에 거의 800여 개의 이 네. 무덤들이 산지에 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또 예, 한국 이게 또 사람에 대한 보는데 이렇게 아들이 여기 올라오서 이렇게 올라. 한국 사람하고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예,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조금 전에 자세하게. 거의 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무덤을 계속 800 보여서 개가 무덤만 보는 것 이렇게 같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의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쫙 베니아산을 따라서 방문하는데 총 39개의 무덤마다 정말 다양한 이 4,000년 전에 전후한 이 주전 19, 20세기 다이너스 11, 그냥 중왕기 시대 때 왕조와 12 왕조 무덤들 대부분 시대 이렇게 때 있고 지금부터 4,000년 다 볼 수는 전후한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각 그 무덤마다 특징 있는 그림들 정기적으로 벽화가 범람하는 있더라고요. 홍수를 피해서도 위쪽에 무덤을 만들었지만 어쩌면 정말 이 무덤이 있는 곳에서 보이는 이 베니아산의 풍경은 네. 압권입니다. 압권. 네.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나일강 자체가 정말 풍요로운 농토를 제공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이곳의 무덤들을 보면은 이게 무덤이라고 해서 무덤이지 어떻게 얼핏 보면 정말 잘 지어진 별장과 같은 느낌이 여기는 듭니다. 이제 만들다 만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바위를 있죠. 파서 이렇게 만들다 만 거고 더 고위직이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규모가 크고 안쪽 깊숙이 만든 다음에 또 아름다운 채색 네. 묻힌 죽은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다든지 그렇죠. 그의 업적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서 곳곳에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아예 무덤을 좀 더 안쪽으로 만든 다음에 입구에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요. 아마 보다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애굽은 산 사람의 생애는 짧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 해서 이 현재의 삶은 흙으로 집은 대충 대충 만들지만 짓고 이 무덤만큼은 무덤에. 돌로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가 무덤 문화가 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대에 남아있는 건 무덤밖에 없을 정도로 뭐 피라미드라든지 고대 룩소의 왕가의 무덤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수안에서도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드디어 베니 핫산의 중요한 이 무덤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이곳의 이 무덤 벽화를 좀 보시죠. 베니 핫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역사적 가치를 느끼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저 그림을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그림의 사람들은 애굽인들입니다. 이집트인들.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의 복장은 이렇게 그냥 윗도리를 벗고 네. 아래 치마처럼 흰색의 옷이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의 복장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저 쭉 보면 저 행렬 속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다든지 한쪽 어깨가 이렇게 드러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게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인솔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은 이 리더, 이 리더 좀 되는 사람들 뒤에 보면
저렇게 채색 옷을 입고 한쪽 어깨가 드러난 사람들의 행렬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의 가나안 땅에서 온 서아시아 사람들, 셈족이라는 것이죠. 저게 바로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들이 입었던 옷은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네, 요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온 재구성한 것인데. 셈족의 행렬입니다. 뭐 요셉도 이 애굽으로 끌려왔고, 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도 왔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도 셈. 왔고,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복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애굽의 고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애굽인들의 복장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요셉이 그 애굽에 끌려올 때에 야곱이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오잖아요. 다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의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에 그 의복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이곳에서 나왔고, 바로 이곳이 이제 고대의 4,000년 전에 애굽인들의 무덤에서 이 가나안인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이렇게 나왔고요. 정말 이 그림 자체가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흥미있는 중요한 성경의 자료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무덤의 실제 또 20여 미터 아래쪽에 실제 무덤이 묻혔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구를 파서 공간을 만들고 홀을 만들고 또 다시 그곳 안쪽에 아래쪽으로 20여 미터를 파 내려가서 무덤을 만들었던 이제 또 애굽의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무덤 양식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 그림들이 단순한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굽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가 바로 베니 핫산.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텔 아마르나와 베니 핫산이라고 하는 성서학의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현장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고요. 정말 많은 구약 학도들과 이 학자들이 정말 방문하고 싶은 최고의 장소가 바로 텔 아마르나와 베니 핫산이 지금 높은 데서 걸어가지만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800여 개의 일반 서민들의 무덤이 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정기적인 범람을 피해서 뭐 이 밭이나 가옥들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짓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 무덤들은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위쪽에 서민들의 무덤,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이 암굴에는 고위층들, 귀족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무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채색옷과 가나안인들의 복장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관심 있는 것이 특히 15번 동굴은 이 레슬링하는 간 4,000년 전에 또 레슬링이 주요 이 스포츠 중에 하나였나 봐요. 지금도 레슬링을 하니까 레슬링의 역사는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덤 넘버 15번 11왕조니까 거의 주전 19, 20세기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왔다면 가장 보편적인 굉장히 스포츠잖아요. 홀, 네 벽에 생생한 마치 어제 그린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벽화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면에 보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애굽의 스포츠를 그려놨는데 그게 바로 레슬링. 그러니까 이미 4,000년 전에 다양한 동작의 이 테크닉을 가진 레슬링을
테크닉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지금 하는 교본 같아요. 올림픽이나 스포츠라는 이 레슬링의 역사는 이미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 세계 레슬링 협회, 한국의 레슬링 협회에서 이 교수 학자들은 이 베니아산의 이러한 레슬링의 교본을 또 연구를 4,000년 합니다.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도 했네요. 아브라함도 레슬링을 하면서 예, 다양한 테크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그려진 이 상대방 그림이 두 선수를 구분을 예. 하기 위해서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그렇죠, 두 이렇게. 사람을 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온 것을 감안해 보면 아브라함도 보았을 맞아요. 그때 당시에 게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 즉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곳은 이 애굽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이런 문화 자체도 계속 연결해 보면 중요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정말 정말 방문하기 힘든 이 이집트의 나일강 중간쯤에 있는 베니 하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텔 아마르나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정말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시채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경의 수준 높은 배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뭐 잠깐 그래도 내려와서 이 나일강의 1000km에 해당하는 나일강을 따라서 농지를 좀 내려왔어요. 동서 양쪽에 이게 흑이요. 네, 물만 닿으면 엄청 비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흙들이 이 매년 수천 년을 두고 범람하면서 이 나일강 상류에서 씻겨 내려온 토사들이 이 인근을 전혀 광야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이렇게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범람을 통해서 온갖 좋은 토사들이 1000km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양쪽 토지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거 보세요. 네, 뭐 이집트의 95%가 대사막이지만 그 나일강을 따라서는 이렇게 비옥한, 그래서 애굽은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그 곡창을 또 기반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죠. 네, 마침 요 레몬 같은 귤 같은 레몬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귤 같기도 하나 한데 따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오케이. 저는 귤인지 귤인지 알고 이렇게 귤이네요, 먹었는데 귤. 이게 레몬만큼 독한 거였어요. 레몬 엄청 어쨌든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번쩍 났어요. 아유, 지금도 막 침이 고이는데 어쨌든 아우 탐험. 예. 자, 정말 나일강을 따라 우리는 베니아산이라는 곳에 있었고, 자, 다시 이제 길을 떠서 이제 알미냐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왔고요. 자, 뭐 알미냐 잠깐 산책을 하는데 알미냐 역시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강가에 세워진 마을이고요. 무엇보다도 알미냐는 이집트 내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단일 도시입니다. 뭐 이 알미냐의 50%가 이집트의 기독교인 50%가 이곳에서 산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연찮게 지나다가 이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죠? 이 교회 입구에 아주 삼엄한 이집트 군경에 이렇게 그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소수민족이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가끔 교회를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무슬림 교회마다 경찰이 지켜주네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외국인 아무 제재하지 않고 이제 극단 무슬림으로부터 소수 종교인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서 있고 marriage ceremony. 결혼식이 있다 그래요. 예, 2층에서는 결혼식이 있대요. 그래서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이 바글바글 분위기, 좋다. 한다 했더니 네, 이렇게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꼽틱교회. 코리아. 예, 환영한다. 요게 이제 꼽틱교회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서 또 축하의 분위기를 또 띄우네요. 이렇게 이제 꼽틱 사제께서 결혼식을 꼭 예배처럼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신부의 복장은 이 현대판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고요. 네, 아주 이집트의 이 교회 결혼식 굉장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제가 이 나이는 있어도 아직까지 인기는 좀 있습니다. 이 곳곳에 정말 한 거리를 지나자마자 또 나타나고 아주 순진한, 이게 바로 이제 한류의 영향이고요. 아마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전 중동 지역 또 기독교 성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또 저로 하여금 고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카페, 케이크집, 빵집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한국 이게 물건이 있어요. 자, 뭘까?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뭘 찍기서 낯익은 라면 같은 게. 이거 보세요. 라면을 팔아요. 핵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저를 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한두 개가 아니네요. 맛에 따라 한국 불닭, 그다음에 한국 음식. 해물파리. 이거 보세요. 믿을 수 없네. 아니, 이야, 카이로나 뭐 룩소르면 이해가 되는데 민야라고 하는 이 카이로의 이 중소도시에서 라면을 카이로 팔아요. 수백 킬로 남쪽 중소도시에서 발견한 한국 라면.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